민희준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여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이라는 소송 자체가 워낙 생소하다 보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아전인수격인 해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민희준 대표가 불리했던 소송으로 보는 것이 맞는데요. 오늘은 가처분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민희준 대표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 이 결정의 의의는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선 피보존 권리와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보존 권리란 내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고요. 보존의 필요성이란 고난 소송이 아니라 가처분을 통해서 빠르게 구제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희준 대표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에서 밝힌 입장문을 보면 이 사건 핵심 쟁점으로 민희준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준이 어도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 구속 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민희준 대표에게 이사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 두 개의 쟁점은 모두 피보존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민희준과 하이브 사이에 주주간 계약으로 민희준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약정이 있는데 이 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계약의 효력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계약 내용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유학자금을 지원받는 대신에 10년 동안 이직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하면 어떨까요? 회사한테 유학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그 회사를 다니기 싫어도 강제로 다녀야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신체의 자유라든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본적으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대표이사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임 사유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만 할 수 있다면 민희준 대표는 해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희준 대표 측은 하이브에게 5년 동안 경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을 이유로 하이브의 주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던 것이죠. 주주간 약정에 의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켜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보존 권리는 주주간 약정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 청구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의 출근을 강제할 수 없는 것처럼 주주간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겠죠. 이 경우 민 대표는 사후에 하이브에 대해서 5년간의 임기보장 약정을 어겼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에서 해임이 되었겠죠. 그런데 결과가 인용되었다는 것은 법원에서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실제로 하이브와 김현장 측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뼈아픈 부분이 바로 이 피보존 권리가 인정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는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해진 사유에 의해서만 상실되고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 라고 해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따라서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치한 바 있기 때문에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경우에는 설령 민 대표와 하이브 사이 약정을 5년 임기보장 약정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약정으로 인해서 하이브 측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도출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하이브 측은 법리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살리지 못하고 패소한 것이라고 보아야겠죠. 자, 그럼 민 대표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첫 번째 이유로는 가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피보존 권리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아도 소명만 하는 정도로도 이길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앞선 대법원 판결을 보면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의결권 등의 주주권 행사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제한될 수 없다고 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 라는 여지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가처분 사건은 신속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기 때문에 재판부는 제한적인 자료만 본 상태에서 실체적인 판단을 자세히 내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의결권 제한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대로 무조건 하이브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보존 권리가 확실하게 있다 라기보다는 피보존 권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
정도로 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사건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피보존 관리만이 아니라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민 대표가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제한된 자료만으로 빠르게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가처분 사건이 이기기 어려운 것도 애매할 때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법원이 본안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세요. 가처분 인용할 정도로 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라며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미니진과 뉴진스의 어도어가 현상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오히려 가처분이 기각되면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현상에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들을 해임시키고 뉴진스의 활동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하이브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주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법원은 그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쉽게 빠져나가 버리고 보존의 필요성 부분을 강조하며 이 사건 결정을 인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주간 약정으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같이 이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가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선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양측 대리인이 민 대표 측의 배신 행위가 확인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나 배임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모두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투어진 것은 미니진의 배임 여부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기보다는 부수적인 쟁점으로 다뤄졌기 때문인데요. 하이브 측에서는 이번 결정에 앞서 혹시라도 법원에서 주주 간의 계약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는 그런 법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적어도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임기보장 약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예외적으로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 대표 측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박했겠죠. 민 대표 측의 배신적 행위, 배임 행위 등은 따라서 법원의 주된 판단과는 별도로 하이브 측에서 예비적으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오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이것보다 간단한 부분도 가처분 사건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판단을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에서 배신적 행위라든지 배임 행위 등을 철저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결국 이 결정문의 내용은 어느 한쪽 입장도 그렇다고 어떤 특정한 법률 효과를 단정할 정도로 확실하지는 않다 정도로 판단을 흐리고 있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문을 가지고 미니진 측의 신뢰 위반 행위가 확실하다거나 배임 행위가 없었다라는 해석은 적절치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일이 어떤지는 저는 모르지만요. 이 결정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이 사건 결과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기도 하고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핵심적으로 고려한 부분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이브와 민 대표 측에게는 추후 여론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가처분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이번 결정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결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뉴진스와 미니진을 최대한 하나로 보이게끔 하고 마치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바뀌게 되면 뉴진스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구도를 만들어냄으로써 재판부에 심리적 부담을 가한 전략이 아주 좋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법리적으로는 불리했지만 상황적으로는 유리했다고 할까요? 법원이 주요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법원의 결정 덕에 민 대표는 앞으로도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이브와 민 대표 그리고 뉴진스는 어떻게 될지 참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